네, 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전문학원 영독사에서 2019년 국가직 영어 해설 강의를 맡게 된 독선생 정진영입니다. 시험이 끝났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네, 누군가에는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 아쉬운 점이 남는 시험이죠. 총평을 하기에 앞서 이번 시험은 학생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기출 5개년 중에서 가장 쉬운 난이도에 해당이 됩니다. 유유.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누가 과연 실수를 하지 않느냐가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쉬웠던 이유는 구급 영어 수준이 경찰 영어 수준으로 낮게 나왔다. 보통은 맥시멈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에 좀 실패를 하지 않았는가 싶고, 점수가 잘 안 나온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혹시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문 파악은 쉬웠으나 문제를 푸는 것이 좀 어려웠다. 혹은 지문 파악이 좀 어려웠고 그래서 문제도 좀 어려웠다. 또는 보기형 두 개를 소거는 했으나 남은 2개 중에서 고민하다 틀렸다. 네, 그리고 이론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문제를 풀지 잘 모르겠다. 시험장만 가면은 항상 떤다. 공부하는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좀 압축된 것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죠. 대다수 60점대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가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문제를 푸는 직관적인 방법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직관적인, 감각적인 문제 푸는 방법이 존재를 할 텐데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저희는 영독사에서는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나마 조금이나마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푸는 직관적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단어를 많이 암기했느냐, 동의어들을 정리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휘는 그런 식으로 동의어를 정리하시고 문법하고 독해에서 어느 정도의 직관적인 문제 푸는 방법이 필요한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밑줄친 동의어를 고르는 문제. 위에서부터 해석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보고 직관적으로 그 의미 파악이 되지 않으면 벌써 틀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단어 몰라서 해석해가지고 알았다 하더라도 의미 파악됐어도 복양 단어의 또 의미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고 또 찍는 수준에 불과하겠죠. 자, 직관적으로 뒷선이라는 단어가 구별하다, 식별하다는 의미가 나와야 되고요. 복양을 봤더니 1번 distinguish, 구별짓다 정답이고요. 2번 strengthen, 강화시키다. 3번 undermine, 훼손시키다. 4번 abandon, 포기하다. 정답은 1번 되겠죠. 이렇게 단어가 직관적으로 나와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친구들은 일단 어휘학습에 문제가 있어요. 대다수 학생들이 이제 어휘가 너무 많이 공부하기 힘드니까 되게 작은 단어장, 3,000 단어 정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그 범위는 충분히 벗어납니다. 두 번째, 또 너무 두꺼운 단어장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방대해요. 영독사, 독사복화 8,000개, 기출어휘만 모아놔서 8,000개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번 국가직 시험은 그 8,000개에서 다 나온 거고요. 좀 어렵게 나온다 치면은 어휘 문제 4문제 중에서 3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가 있어요. 네. 자, 적절한 학습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가능하고. 두 번째, 개별적으로 단어를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요. discern, distinguish, 동의어구로 묶어서 단어를 뽑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어구로 묶으면 이미지가 찍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동의어 문제 풀 때 직관적인 이미지로 문제를 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tell difference, 차이를 구별하다. tell A from B, A랑 B를 구별짓다. tell apart, differentiate, discriminate, 차별하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죠. 자, spot은 명사로서 점 찍어서 구분, 분간, 구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번 문제 잡았고요. 자, 2번 문제, stand out이죠.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 것. 그럼 뒤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눈에 띄었더라 라는 표현의 플러스적 의미. 압도당하다, 마이너스. depressed, 우울하다, 마이너스. 낙천적이다, 의미는 맞지는 않죠. 눈에 띄니까 인상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stand out이라는 단어가 outstanding으로 묶어서
회화용사로서 사용이 되고요. 그럼 눈에 띄는 현저한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런 단어로 동의어가 잘 나오기 때문에 동의어군으로 묶어서 학습하시고 어휘 노트에다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distinguished, conspicuous, prominent, striking, remarkable, noticeable 단어 정리하셔서 가져가 주세요. 자, 3번 생활영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항마다 물어보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1번은 mind라는 동사를 물어봤습니다. 동사의 뜻이면 꺼려하다, 싫어하다. 해석해보면 잠깐 동안 너랑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 꺼려하십니까? 대답이 never mind, 즉 꺼려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대답이 I'm very busy. 나 지금 매우 바쁜데 꺼려한다는 거잖아요. 즉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사람 또라이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됐다. 흐름이 어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영어가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옳은가? 답변은 옳은데 뒤에 흐름이 옳은가라고 물어볼 수 있어서 이런 것 좀 유념하십시오. 꼭 뒤를 다 보셔야 합니다. 2번 내 친구가 세종시로 이사를 했어요. 그녀가 매우 그리운데 그러니까 친구가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겠어. 공감하고 있는 표현 좋고요. 3번은 사진대회에서 상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 그럴 수 있을 거야 확신하고 요 표현이죠. Keep my fingers crossed 오형식 패턴이고요. 이게 손가락이 크로스 되도록 한다라는 건 그렇죠? 네, 요거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네, 행운을 빌어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잡아주시고 4번 해외로 여행할 건데 be used to 명사 ing 뭐뭐에 익숙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머무르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걱정하지 마. get accustomed to 명사나 ing.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거 같은 표현이죠. 네, in no time 알면 좋고요. 너는 곧 익숙하게 될 거야. 그래서 잘 썼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할 표현은요 요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to가 전치사 to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나 명사 가능하겠죠? 그래서 be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는 뭐뭐에 익숙하다. to 부정사 제일 많이 해석하는 게 뭐죠?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be u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다. 사용되어지는 건 사물, 익숙한 것이 사물일 수는 없죠. 사람이 익숙하다, 뭐뭐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동사가 없는 겁니다. 잘 보세요. 비동사가 없는 used to 부정사, 네, 조동사에 해당이 되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법 문제로도 워낙에 많이 활용이 되는 표현들이다. 근데 이제 이건 어떨까요? 이제 대다수 학생들이 이제 응용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는데,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쓸 수 있어요. 같은 표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become의 의미로.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for를 썼냐, to를 썼냐. 누구 거랑 동의어냐가 나올 건데 잘 보세요. 품사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를 쓴 것이 익숙하다 표현이죠. 얘도 명사에 익숙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for. 전치사 for. 제일 많이 해석하는 게 뭐예요? 뭐뭐를 위해죠? 명사를 위해 사용되어지다. 같은 표현으로 잡아주시면 응용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4번 문제. Would you like to try some dim sum? 딤섬 좀 드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what's inside?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봤더니 돼지고기, 뭐 야채, 뭐 새우 하고 이제 뭐라고 물어봤죠. 물어봤는 게 그거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맵냐? 양 많냐? 맵냐? 어떻게 요리하냐? 아니면 어떻게 먹냐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의문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해요? 젓가락을 가지고 하나를 찝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스에다가 담궈라, 찍어 먹어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방법이죠. 정답은 2번 가시고요. 이 정도요? I will give it try, give it try. 네, 시도하다. 네,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 또 역시 어휘처럼
정리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법 문제 가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보고 물어보는 어법 키워드가 1초 만에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야지만이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1번 딱 봤더니 자주 나오는 키워드는 tell이죠. 자, tell이냐 say냐라고 비교해서 물어봅니다. 비교해서. 자, say는 삼형식 목적어 자리에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said you였다면 이 표현은 틀렸겠다. 그죠? tell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보셔서 1번은 큰 하자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또 비교해주는 어법 표현들은 say 대절은 가능하나 tell 대절은 불가능해요. tell은 사형식, 누구누구에게 대절이야를 말하다 라고 하는 사형식이 가능합니다. 자, 수동태 표현을 비교해서도 물어보는데요. be said냐, be told냐. 애초에 사람을 목적으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목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간 수동태 표현은 틀렸다. 그래서 자, it is said 대절로 표현해 옳고요. 두 번째, tell은 애초에 사람을 목적으로 썼으니까 수동태가 되면, be told 수동태가 되면 사람의 목적어가 나갔어야 되는데 it is told 대절 하면 틀렸다. 그래서 사람이 told 듣다 대절 이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일단 옳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ay냐, tell이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는 자주 나오는 키워드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네. 좀, 뭐, 우연찮게 찍어서 맞은 친구들은 아마 그냥 shy of란 이 표현, shy, 그냥 부끄러운, 뭐, 안 맞는데, 뭐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은 shy of는 원래가 모자란, 부족한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의미는 자정에서 5분이 부족하다. 즉, 자정이 5분이나 지난 후가 아니라 5분 전이란 표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 전에 돌아가셨는데, shy of 90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 한 달이 모자랐다 이거죠. 자, 한 달이 부족했다.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요. 네. shy of 표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사실은 call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물어본 어법 표현일 수 있어요. 자, 뭐가 떠오릅니까? call. call은 A as B, 오형식으로 A as B, as를 써야 안 써요? 못 쓰죠? 네, 수동태가 돼도 못 쓰죠. 반면에 regard는 A as B. 같은 표현을 정리하셔야죠. refer to A as B, 오형식 패턴이라는 거. 두 가지 동사를 지금 비교해서 물어봅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as를 쓰는 동사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동사 call, 대표 동사 call 두 개를 비교해서 물어보고요. 네, 그래서 refer to, think of, speak of, look upon 다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 잡아주시고, 뭐 cal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사구 시리즈를 물어보죠. call for 취소하다, call on 방문하다, sorry, call for는 요구하다, call on 방문하다, call off 취소하다, call strike는 펍을 선언하다. call somebody names 이것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 헐뜯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자, call 기억합시다. call as 쓰지 않고 regard, refer to A as B 쓴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3번 물어보는 키워드 what절, 그죠? what절. 뒷문장이 뭐예요? what 나오면 what이냐? 대신이냐? what이 나오면 불완전한 문장, 대신 나오면 완전한 문장. 자, 동사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좋죠. what절 명사절 단수동사, 대절 명사절 단수동사. 단수동사 잘 썼죠. 그래서 샤크로 보이는 것이 뒤에 숨어 있었다. 네, 표현 옳았고요. 네. 두 번째로 또 대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뒤에 대절은 안 된다. 이러고도 잘 나오니까 잡아주시고요. 예외 뭐 인대절, 벗대절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네. 대시 완전한 문장이면 명사절이지만 대시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형용사절이다.
역시 두 개를 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what 같은 경우에는 what을 이용한 이런 식의 표현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what 주어 be 주어의 현재의 모습. what is now 명사 지금 명사인 것.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라는 표현 대신이냐 what이냐 정리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장을 딱 봤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reach 두 가지입니다. reach 그 다음에 ear 요런 거 요렇게 이제 물어본 거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올라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reach랑 비교해주는 동사. 자, reach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죠? 그래서 reach는 타동사 같은 표현 approach, access 타동사고요. 전치사 to나 뭐 at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바로 목적어 취하고 반면에 arrive 자동사 전치사 뭐 at, in, on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잘 썼죠? 두 번째 뭔가 이 단어 중에 뭐 year, 뭐 hundred, thousand, million, billion, trillion 이런 거 나오면요 항상 물어보는 이 표현들이 있어요. 일단 year, I am 20 years old 20년 묵었다라는 거니까 여기 s를 붙여야죠. 근데 뒤에 명사 20년 뒤에 명사가 있다. 이런 단어들 뒤에 명사가 있다. 우리가 이거를 복합명사 구조.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는 뒤에 거를 꾸며주는 형용사 기능처럼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한테 복수 형태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 문제. 16살 묵은 친구, 16세의 친구. 여기 s를 붙이면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틀렸겠지만 안 붙였기 때문에 잘 썼다. 볼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100, 100 앞에 구체적인 수가 붙으면 100에 s를 붙이지 않고 또 뒤에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역시 s를 붙이지 않아요. 단수 형태. 막연한 수 몇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백 개, 그러니까 100개가 여러 개, 그러니까 s를 붙이고 오브까지 붙여서 수백 명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구체적인 수냐, 막연한 수냐.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접근하신다. 자, 6번 문제. 주어진 문장을 봤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는 since입니다. since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현재 완료랑 짝을 물어보는 문제. 조심할 건 접속사로서 위치는 부사절로서 자유로우니까 since가 있는 쪽은 과거 동사, 그렇지 않은 쪽이 현재 완료라는 것을 기억해서 since 뒤에 과거 동사, 현재 완료 하자 없었죠. 맞는 문장. 2번 since가 전치사도 있어서 뒤에 기간을 쓰면은 틀려요. 과거의 뭐뭐한 이유로 찍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since 뒤에 과거 시작 시점, 현재 완료. 예를 들어 1987년 이런 게 나와야 맞다라는 거죠. since가 접속사면 뭐뭐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도 있다. 어법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참고. 2번 나무로 만든 숟가락이 아이들에게 뛰어난 장난감이요. 그리고 동사 plastic bottles 주어. 자, 키워드 so do I와 같은 표현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so do I 이런 게 뭐냐? so do I 긍정 동의할 때 쓰는 표현. neither do I 부정 동의할 때, nor 동주 부정 동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죠? 네. 자, 이런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도치르죠? 동사 주어 도치. 도치한다면 항상 주어가 뒤에가 있으니까 수일치.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대동사입니다. 대동사가 뭐예요? 대동사. 대동사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여기 맞냐 안 맞냐 판단은 앞에 거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를 잘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4번. 그거 말고도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She's not happy. 그녀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I am not too. 나도 그렇지 않아. 앞에 부정이니까 뒤에 not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to라고 하는 이 표현은 I love you too.
나 너도 너 사랑해. 긍정일 때 쓰는 표현. 자, either. 들어가요? 옳고요. 밑에 거. she is not happy. 행복하지 않고요. 나도 그래. 나도 행복하지 않아. neither 동주. 잘 썼죠? nor 동주. 잘 썼죠? 허나 얘는 품사가 접속사. 얘는 품사가 부사. 주어 동사, 부사, 동사 주어. 문장 연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and가 들어가야 맞아요. 그래서 and, neither 동사 주어랑 똑같은 게 nor 동사 주어. 요거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으셨죠? 네. 자, 3번 문제 가볼 텐데. 자, 또 what이 하나 등장했죠? what. 자, what 나오니까 뒤가 불. what이냐? 대신이야. what 불완전한 문장. lovely, grandson, last summer까지가 닫아서 왓절 뒷문장 불완전한 문장 단수 취급 하자 없죠? 네. lovely와 같은 단어들 나오면 잡으셔야 됩니다. lovely 이게 뭐냐? ly가 붙어있지만 품사가 형용사. lovely, friendly 사랑스러운 친근한, costly 값비싼, orderly 질서정연한, likely 그럴듯한 형용사입니다. lively 생생한, lonely 외로운, coldly 겁재기의, homely 집같이 편안한 형용사. 사람이 어떤 homely라는 표현을 쓰면 집같이 편안하니까 못생긴. deadly 치명적인, stately 위험 있는, manly 남성다운, motherly 엄마 같은, 인자한, 형제애의 이런 거죠. 자, ly가 있는데 품사가 형용사.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 조심하십시오. 부사인 줄 알고 명사 수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자, 시험에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게 발생한 것이 was amazing. amazing, amazed. 네.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amazing, amazed. 자, 감정을 주는 거면은 현재 분사. 사물에 해당이 되죠. 감정을 느끼는 건 사물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으므로 감정을 느끼는 과거 분사를 사물한테 쓸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발생된 것인 사물이니까 amazing 잘 썼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물어보는 건 능동이냐 수동이냐니까 해석, 목적어 유무, 자타 구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이 문장은 주어진 문장이 개인용 컴퓨터 이런 식의 표현을 했죠. 개인용 컴퓨터. 이 표현을 영어에서는 purpose 이렇게 바꿨는데 이 표현이 틀렸다. 이거의 표현법을 물어본 문제로 purpose는 사람당, 사람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당 얼마냐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서 주어진 문장에 개인용 컴퓨터라는 표현으로는 옳지 못하다. 그래서 얘를 지금 personal computer 이렇게 고쳐야 옳습니다. 그래서 잘못 옮긴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from time to time 이런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종종 이란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밑줄 친 거의 어법을 순간적으로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자, available 1초. 뭐가 떠올라요? 자, able 들어간 단어입니다. 사실은요. able 들어가면요. be able 투부정사, be reliable 투부정사, be available 투부정사. 자, able은 미래적인 능력. 그래서 투부정사가 잘 어울립니다. be available 전치사 to 명사도 있습니다. 명사에 이용 가능하다. 인간에게 이용 가능한 기계인데 그게 동물이래요. 동물이 지금 동물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자, able하고 비교해주는 단어는 able이 있지만 capable은 자, of ing able, capable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하자 없었고요. 2번 utilizing blah blah 주어 동사. 자, 이런 문장의 구조를 뭐라고 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고 뒷문장 주어 동사, 분사 구분. 자, 분사 구분인 줄 알았다면 무조건
주어랑 일치 여부. 여기 없는 주어는 여기 있는 주어랑 같았기 때문에 뺀 거죠. 그러니까 일치 여부를 보고요. 두 번째, ing인지 id인지 능동수동 따져야 하고, 세 번째, 혹시라도 시제도 따져야 되는데 분사가 앞선 시제라면은 having pp의 형태를 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냐 안 썼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해볼까요? 사용하다, 동물이 사용하다, 사용하는 동물, 이용하는 동물. 아까 맥락이 지금 동물들이 지금 이용되는 기계라고 얘기했잖아요. 동물이 지금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용되다. 또 utilize, 이용하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전면구 날리잖아요. 자, 그거 틀렸죠. 얘를 being utilized로 고치면 옳다. 자, 분사구문인지 알았으니까 항상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3번 투부정사의 밑줄. 원래 앞에 동사를 보거나 하는 건데 지금은 뭐 짐을 나르는 기계. 투부정사가 앞에 거 꾸며주고 있어요. 뭐 그렇게 차이가 큰 포인트 없이 물어봤고요. 4번 4번 같은 경우도 크게 물어본 포인트는 아닌데요. 비동사 다음에 of 명사 해서 이런 표현, 예를 들어 뭐 English is of value.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자, 동사 다음에 전면구가 나온 것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전면구가 지금 형용사 역할의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간 걸로 보기 때문에 괜찮고,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를 형용사로 봐요. 네, 그래서 맞죠. 즉 영어는 가치 있는 이라고 하는 valuable.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of benefit, 그러면 beneficial 이라고 하는 형용사.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올바르게 쓴 거 아니냐 요겁니다. 자, 기억하셨어요? 자, able, capable, 현재분사, 과거분사, 시제, 투부정사, 수식, 참고. 그죠? 네. 8번 문제. 자, 역시 하나씩 밑줄 가볼게요. 자, 1번은 help to explain. 여기 밑줄가 있죠? help, 떠올려야죠? help는 help 투부정사, help 목적어 투부정사. 3형식, 5형식. 조심할 건 to가 생략이 가능. 원형부정사 쓸 수 있기도 하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help 다음에 동사 또 나왔다. help carry. they. 동사 2개.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투부정사인데 to가 빠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죠. 자, 맞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help는 또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의 표현. cannot choose 혹은 but, help, but 원형부정사. 그죠? 네, 하나 안 나왔네요. 하나는 또 뭐예요? have no choice, but을 쓰면은 뒤에 to 부정사. 여기 핵심이죠. 그래서 to 부정사냐, ing냐, 원형부정사냐. help to explain. 잘 썼죠? 1번 같은 표현 어색하지 않고요. help yourself, suit yourself. 마음대로 편할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help 나오면 이런 식의 이제 어법사항을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자, help to explain 하자 없었고요. 2번 try. 많이 봤죠? try는 그렇죠. try ing냐. 무조건 해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해석으로. try to 부정사 뭐뭐 하고 s다. try ing 뭐뭐 하라고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해석이 좀 어렵죠? 판단하는 방법이 뭐뭐 하려고 애쓰는 건 어려운 일, 뭐뭐 하려고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것은 쉬운 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3번 뭐 짝대기 날리고 신화라는 것은 이야기인데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뭐 일 수 있다. 대이야 불완전해서 요거 수식.
딱히 손댈 게 없죠. 4번 refer to 아까도 했잖아요. 콜은 A as 쓰지 않고 B, regard는 반드시 A as B. 얘랑 똑같은 게 refer to A 목적어 as B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refer to as 안 보여요. as B 그죠? 그리고 앞에 거가 코란 그죠? 신약, 구약 뭐 오디세이 얘네가 언급하는 게 아니라 언급 간주가 되는 거죠. 신화로서 간주가 되다. 그죠? can be refer 수동태로 referred to as be 이렇게 써야지 옳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답은 4번. 됐죠? 자, 독해 유형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마다 문제를 푸는 직관적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써보시는데 제목 유형은 반드시 복양을 먼저 읽습니다. 먼저 읽지 말라고 하는 강사들도 있으나 먼저 읽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단순하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분석하는데 되게 디테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런 훈련을 좀 받으시면 되게 직관적으로 한두 문장만으로 문제를 잘 풀리게 됩니다. 자, 복양 분석하고 나서 독해 지문의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죠. 읽었을 때 방향을 잡는데 이 한 문장 읽고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벌써 직관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거에 이 길이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 절약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복양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중간의 흐름들은 논리정보 장치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예시장치가 나오면 부연 설명인 거니까 대충 읽어도 되거나 건너뛰기를 한다. 그래서 중심 문장은 여기 있고 정답 보기양을 소거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런 식으로요. 중간은 강약, 중간약을 조절하시는 거고 제목 유형이 제일 중요한 건 보기양을 얼마만큼 잘 분석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자, 잘 보세요. 맵. 전체적으로 지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공통적인 테마가 등장했죠. 2번은 맵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DNA 비밀들로 향하는 방법을 찾는 것. 답이 아닐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통적인 맵과 반대가 되니까 전통적인 컴퓨터화된 맵, 즉 새로운 맵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새로운 맵과 전통적인 맵, 옛날 거랑 지금 거랑 비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지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제목 보기양의 의문사는 의문사가 무조건 테마예요. 야, 카토그래피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어? 이게 제목이 정답이라면 본문은 장소만 계속 얘기를 하겠죠. 네, 의문사가 핵심이다. 하도다, 테마다 생각하시면 되고 카토그래피도 지도 제작 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도 이야기. 그리고요 1번 또 새로운 게 또 등장했죠. 새로운 frontiers 미개척지들을 지도화시키는 것. 새로운 미개척지들, 비밀들 하나만 등장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미개척지 분야들 이게 여러 개가 등장한다라는 거고 이것들을 뭐 지도화시킨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 분석하고 나서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자,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방향을 딱 잡고 이 직관성이 생기는지를 잘 보세요. 첫 문장 지도 이야기를 했죠. 자, 새로운 기술들 지도화시키는 기술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응용 분야들에서 느낌 왔습니까? 직관성이 좀 왔어요? 지도화시키는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새로운 응용 분야들에서. 그죠? 네. 새로운 미개척지들, 응용 분야들, 거기에서 그거를 지도화한다. 그런 지도를 만드는 기술들을 쓰고 있다. 직결되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많이 확실을 느끼는 친구들은 여기서 바로 문제를 풀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 절약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죠. 좀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좀 더 내용을 읽어가면서 뒷내용의 흐름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뒤를 봤더니 생물학 연구자들이요 DNA 구조를 뭐 매핑하고 있다 이거고요. 지질 물리학자들이 또 매핑하고 있대요. 해양학자들이 또 매핑하고 있대요. 자, 1, 2, 3 새로운 분야들에서 이렇게 지도화하는 거를 활용하고 있더라 라고 해서 열거를 했죠. 그럼 열거를 하기 전 윗문장은 무조건 중심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예요. 제목이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들에서 지도를 만드는 제작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열거하고 있고 예시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대목들을 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는 것이 제목 유형의 문제를 푸는 핵심이기 때문에 한 문장 정확한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 유무라고요. 그러니까 첫 문장만 읽고 답을 무조건 1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새로운 개척지, 응용 분야들을 지도화한다. 이렇게 가셔서 네, 이런 분야 또 컴퓨터 게임 분야에서도 알겠죠? 지도화시키는 기술들이 또한 열거장치도 나왔죠. 또한 어디에서도 어떤 생각의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선 예를 들어 아니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왜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런 식의 내용들은 전체 제목에서 벌써 되게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예시의 흐름인 거니까 빠르게 읽고 마무리 짓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요거에 대한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심 문장 이런 분야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도를 만드는 것들이요. 요것들을 어쨌든 새로운 개척지들, 그죠? 미개척지, 응용 분야들이라고 1번에서 언급한 부분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전통적인 거 비교하지 않았고요. 장소 이야기가 없고요. 역시 DNA 이야기인 건 아까 그 생물학 연구에서만 등장한 이야기고 지도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 문장 단위의 자세한 해석은 당연히 해설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는 훈련 속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이 독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논리적인 방법, 글을 읽는 요령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또 해보죠. 다음 글의 요지를 고르시오. 역시 주제 제목입니다. 1, 2, 3, 4를 봤더니 피드백. 전체의 이야기는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테일러가 원래 재단사 맞춤 옷, 그죠? 옷 딱 맞춰서 딱 해줄 때 재단사가 해주잖아요. 그 테일러가 자르는 거고요. 재단하는 거예요.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도 고객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결이 같은 단어. 허나 사람의 피드백을 맞춰라. 근데 2번은 피드백을 맞춰라 사람한테. 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 아니 어떤 피드백인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2번은 부정적인 피드백이라고 조금 더 좁혀서 얘기했죠. 조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부분적인 거는 정답일 가능성이 또 멀어지죠. 하지만 피드백을 맞춤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2번, 3번은 공통적인 이야기였다는 거고요. 4번 목표로 방향이 맞추어진 피드백을 피해라. 목표 지향적인 건 피해라. 그러니까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고요. 1번은 타임, 시간 얘기인데 지금 동사로 시작했어요. 타임인 동사니까 뭐 시간을 정하다. 뭐 시간을 뭐 분배하다. 이런 거. 너의 피드백하는 거에 대한 시간을 잘 조정해라. 그러니까 1번은 시간 조정해라. 이런 거. 시간 조정해라. 알겠죠? 아니면은 피드백을 사람한테 잘 맞춰서 해라. 이런 거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분석한 뒤에
본문을 이제 봤더니 성과 피드백을 줄 때, 자, 피드백 이야기가 나왔어요. You should. 자, should 나오는 건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필자의 의견 장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 문장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는 뭐였죠? 열거 윗문장이 중심 문장. should가 들어가는 문장은 중심 문장. 뭘 고려해야 되냐면, 받는 사람의 과거, 성과, 그리고 너의 추정치, 그 사람의 미래 잠재력, 설계할 때, 디자인, 설계할 때 뭐를, 이치가 가리키는 거는 피드백이죠. 피드백의 빈도, 양, 어떤 내용을 너가 결정하고 설계할 때 받는 사람의 미래나 과거의 성과라든지 예측치를 너가 잘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should가 등장했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의 그 느낌과 그 방향을 좀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잘 찾은 사람은 여기서 핵심을 잡았을 겁니다. 사실은 핵심을. 왜 잡았냐? 아니, 피드백을 너 얼마나 빈도를 주면서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피드백의 빈도, 양, 내용, 요거를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과거, 미래 이러고만 가면 1번인 것처럼 보이죠? 뭔가 타임, 시간인 것처럼 보여서 오답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과거, 미래의 것을 고려해라.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흐름이 뭐냐? 뒤에서 흐름이. 그래서 받는 사람의 과거, 미래의 그것이 왜 중요하냐? 왜 고려하냐? 왜? 받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성과를 잘 내는 사람한테는 should, 피드백이 자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너무 자주 있으면 뭔가 강압적인 거, 통제되는 거를 경험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되게 뭔가 실행하려고 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추진력들이 악화된다, 떨어진다라는 거겠죠. 뒤에 적절하게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피드백을 어떻게 한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직업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한된 잠재력, 앞으로 성과 발전에 제한적인 잠재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피드백이 거의 필요가 없다. 뒤에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걸 읽지 말라고요. 지금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드백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또 형편이 없는 퍼포머, 그죠? 성과자에게는 짝대기 해석하지 말고요. 성과라는 것이, 피드백이라는 것이 자주 있어야 되며 되게 구체화되어야 한다. 됐어요? 그리고 between A and B, 피드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과 부정적인 제재, 예를 들어 뒤에 거와 같은 것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죠? 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피드백의 빈도, 양, 내용 요거를 설계할 때 누군지에 따라서 중요하다. 성과를 잘 내는 사람, 적절하게 내는 사람, 성과를 잘 못 내는 사람한테는 피드백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간에 대한 얘기, 시간에 대한 조정 이야기가 아니니까 1번이 답이 될 수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맞춰서 피드백을 해라라는 이야기니까 사람한테 맞춰서 피드백을 해라라고 한 3번이 정답일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11번 문제 갈게요. 11번 문제는 일치 불일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하는 직관적인 방법은 일단 복양부터 먼저 읽어서 지문에서 읽어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팁은 뭐냐면 4번부터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4번 먼저 읽고 지문에서 찾고 3번 읽고 지문에서 읽고 찾으면 보통 정답은 3, 4번 쪽에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는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을 가질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렇게 보는 거라서 좀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 혹은 보기양 중에서 만약에 이제 숫자 뭐 1924년 40% 이런 식의 숫자가 있는 보기양을 봤으면 그거 먼저 찾아서 본문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치불일치이기 때문에 문장마다의 정확한 꼼꼼한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4번 문제, H라는 사람이 자, 인종편견을 엄숙한 문체로 공격하였다. 자, 엄숙한 문체. 이런 부분을 찾으면 좋겠죠. 인종편견. 요거를 본문에서 찾아보면 또 쉬운 문제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4번 맨 밑에 있죠. 4번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종편견 문제를 공격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위트 있게 했죠. 위트 있게. 그리고 유머러스한 스타일과 그것과 fuse A with B 뭐랑 합쳤냐면 심각한 진지한 문제를 유머러스한 스타일 문체를 합쳐서 위트 있게 인종편견 문제를 다루었다, 공격하였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4번을 먼저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4번은 내용이 불일치하다. 정답을 빨리 먼저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항상 밑에부터 먼저 보고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3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하층 계급 흑인의 문화적 요소. 하층 계급 흑인들. 요거 한번 찾으면 되겠죠. 봤더니 하층 계급의 흑인 문화. 자, 이런 부분이 3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죠. 내용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실제 사투리를 작품에 반영했다. 사투리. 그 다음에 많은 미국 흑인들이 다녔던 대학교 찾고 사투리 찾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봤더니 사투리는 어디 나와 있죠? 네, 여기 있죠? 사투리, dialect, 방언을 진짜 포함시켰고, 그래서 incorporate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포함시키다. 타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전 대학교였죠? 대학교 갔더니 university 대학교 나왔고요. 이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냐고 봤더니 미국 흑인계 미국인들 학생들이 공부를 했던 대학교다 해서 1, 2번은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불일치는 이런 식으로 읽어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번 밑에 3번 아까 사투리 2번 대학교 1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배열하는데 좀 쉬운 문제, 그렇지 않은 경우 좀 섞어서 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방법을 쓸 때 직관적으로 4번, 3번부터 먼저 읽고 문제를 푼다. 이런 방법을 쓰면 좋다라는 거죠. 자, 일치불일치 문제 해결했고요. 다음 문제. 이번에는 글의 흐름상 어색한 걸 고르시오 라고 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 유형을 학생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고 보면 흐름, 무관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알고 보면 주제 무관이라는 문제와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문제를 푸는 것처럼 글을 읽고 가는 건데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첫 문장이 중심 문장이니 첫 문장을 좀 정확하게 읽어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단 방향성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중심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에서 벗어났는가를 보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에서 벗어났는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되게 중요한 건 첫 문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 이 주제나 이제 글의 중심 테마, 방향성을 잡고 1, 2, 3, 4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씩 살펴본다. 봤더니 첫 문장 2007년에 우리의 가장 큰 concern이라는 단어를 썼죠. 걱정, 우려, 그렇죠? 명사로서. 자, 걱정은 뭐냐고 봤더니 너무나 크다. 실패하기에는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너무나 커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근데 너무나 크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되게 이제 걱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봤더니 어떤 식으로 큰 걱정인지를 봤더니 월스트리트 은행들이요. 지금 비대할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로 성장했고 그리고 되게 중심지에 있단 말이죠. 경제체제의 이 안정에 있어서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자, such, so 대절이 문장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성적 정부도 let them fail 그들이 실패하도록 두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큰 걱정이 있대요. 글의 방향은 어때요? 마이너스 분위기로 지금 글이 흘러가고 있죠. 큰 걱정이 있다. 근데 큰 걱정이 뭐냐고 봤더니 월가의 은행들이 지금 비대하게 크고 있다라는 거죠.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우려라고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말투 글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두 번째 1번 가볼게요. 자, 인식하고 있는 그들의 보호받은 상태를 인식하고 있는 은행들이 뭐를 했냐면 지나치게 리스키 배트 굉장히 위험천만한 베팅을 했다는 얘기죠. 뭔가 과감한 투자를 하거나 돈을 위험하게 지금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건 글의 흐름상 어때요? 괜찮죠. 같은 은행 얘기 하고 있고요. 네, 어디다 썼냐? 이런 거에다 썼고 그리고 또 만들었죠. 좀 더 복잡한 파생 상품들을. 그래서 1번의 흐름은 전체 위에서 잡은 주제 내용하고 좋습니다. 2번을 봤더니 새로운 가상화폐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새로운 가상화폐 얘기가 나왔어요. 가상화폐 얘기가 나왔을 때 어쨌든 흐름이 맞으려면 어쨌든 지금 은행가, 지금 금융권 이야기니까 가상화폐 얘기가 아주 낯선 건 아니겠지만 부정적인 걱정거리라는 이야기를 지금 던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뒤로 봤더니 새로운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급진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바꿨다.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꿨다. 여기 부정적인 걱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월가 은행들이 어떻게 했다. 월가 은행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융이니까 금융이 어쨌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흐름 무관일 수 있다. 이거고요. 3번의 흐름을 보면 그 결과 위험한 베팅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 가장 안 좋은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더라. 3번 흐름 좋죠. 지나치게 베팅을 하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여기까지 글의 흐름은 계속 마이너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번 2007년 이후로 우리는 진보를 이루어 왔는데 어디서 하냐면 address가 동사면 처리하다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얘기했던 너무나 실패할 정도로 너무나 크다. 실패할 만큼 너무나 커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딜레마를 처리하고 다루는데, 즉 이런 문제점을 처리하고 다루는데 여기까지 문제점 언급했고요. 그걸 다루는 데에 이제 진보를 이루었더라.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으로 흘러가는 글의 흐름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좋기 때문에 4번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전체 금융 위기에 대한 마이너스 이야기로 얘기를 하다가 가상화폐가 돈의 작용에 대한 걸 이해를 바꿨다라는 이야기는 글의 흐름이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흐름 무관이라는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 갈게요. 제목, 주제를 고르는 문제, 보기양을 무조건 먼저 읽습니다. 그렇죠? 자, 읽어서 내용 파악을 하는데요. 봤더니 외국 이름, 간단한 이름, 매력적인 이름, 법적 이름, 다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건 공통 테마. 허나 외국 이름, 단순한 이름, 매력적인 이름, 법적 이름 각각 다르죠. 이렇게 상이한 테마가 등장하는 건 난이도가 굉장히 핫짜리 문제예요. 왜냐면 어느 하나만 딱 얘기하는 거,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요한 키워드가 반복되면 그게 정답일 수밖에 없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논할 문제가 별로 없고요. 제일 쉬웠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하고, 첫 번째는 imagine이라는 이 단어 가지고 일단 예시를 던졌습니다. 가정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간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벌써 지금 간단한 이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즉 두 개가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간단하냐 복잡하냐. 그럼 뒤에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쏠릴 겁니다. 봤더니 이러한 증거를 우리는 얻어왔죠. 어떤 증거냐면 16년 넘는 이런 병력 과정 속에서 사람이 간단한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더 빨리 법 조계의 계층에 올라가더라, 상승하더라는 표현이,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죠. 또 파트너십을 좀 더 빠르게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간단한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7에서 10% 정도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많더라라는 이야기로 심플 내용이 좋다, 심플 이름이 좋다라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뒤에 가서 소를 가지고 내용을 결론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봤더니, 그래서 단순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요한 특징이다. 이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다양한 결과물들을 결정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만큼 제목 문제는 보기양을 먼저 읽고 보기양을 분석해서 키워드를 뽑고 이걸 예측한 뒤에 본문을 읽을 때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한두 문장만으로도 문제를 푸는 것이 대한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자꾸 쓰시면서 연습하시면 실전에서 좀 더 강하게, 빠르게,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거. 자,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은 동의어 문제. compulsory. compulsory는 의무적인, 강제적인. 그래서 3번 mandatory가 정답이 되겠고요. 동의어들이 있다는 것은 한번 살펴보죠. 자, obligatory, incumbent, prescribed, 이게 규정된 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imperative, required,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같은 경우에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죠. complementary. 이 단어하고요. complementary. 이 단어가 혼동어휘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항상 헷갈려요. 위에 건 상호 보완 관계의, 상호 보완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고요. 형용사. 아래에 있는 거는 요렇게 요 차이죠. 요거는 칭찬하는, 칭찬의라는 뜻이고요. 칭찬은 돈이 안 들어가죠. 무료의. 이렇게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도 같이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휘 잡고요. 2번 systematic, 체계적인. 4번 혁신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어휘 정리 표현 정리했고요. 자, 15번. 자, disclose는 close, 닫다, dis, 다시 반대말, 다시 열다죠. 드러내다, 비밀 등을 누설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let on이 동의어입니다. 자, let off는 뭔가 off의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let이 나오고 어떤 것을, something을 off, 터뜨리다, 혹은 총 같은 경우면 이제 발사되다 라는 뜻이가 되겠고요. 4번 let down은 실망시키다. 3번의 let up은 어떤 바람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세기가, 강도가 이제 약해지다 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동의어 드러내다, 밝히다, 폭로하다 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라서 반드시 자꾸 들어갑니다. 자, reveal, diverge, unveil. veil, 베일에 쌓였다. 그 베일에 쌓인 거를 풀었다는 거니까 드러내는 거죠.
자, betray, 배반하다. 배반하다가 이제 드러내다. uncover, 덮다, 다시 드러내다. 반대말. unearth, 발굴하다는 의미가 파서 다시 이제 폭로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동의어가 되겠고요. debunk,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같이 묶어주시고요. 비밀을 누설하다는 이 표현으로 spill the bean, 그죠? 그 다음에 let the cat out of the bag, 고양이를 끄집어내는데 이 가방으로부터 끄집어내서 비밀을 폭로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연결어 문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연결어 문제인데요. 각 연결어의 의미는 알고 있으나 위아래 논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리자면 A하고 B가 있을 때 먼저 역접에 해당되는 장치를 먼저 표시. 순접이 쉬워요? 역접이 쉬워요? 역접이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앞뒤가 반대인 건 확 드러나요. 그래서 눈에 띄게 드러나고요. 순접인 건 더 어려워요. 순접, 같은 흐름 방향 속에서 예시야, 재진술이야, 다른 내용 추가야, 유사 내용 추가야, 결론이야, 열거야, 이거를 찾는 것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역접 장치가 있는 걸 미리 체크. 블랭크가 있을 때 블랭크 앞뒤 논리가 역접 순접인지를 파악을 하면 역접 먼저 갈 거냐 순접 먼저 갈 거냐, 역접이 더 눈에 띄게 보이니까 먼저 체크하는 거라고요. 그럼 나머지 그거 소거할 수 있는 거고요. 각 연결어마다의 앞뒤 논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역접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역접, 여기까지는 대부분 할 수 있죠. 결론 짓고 그러므로 결론 장치 순접. furthermore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요거 되게 잘못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게다가 장점 1, 게다가 장점 2. 그럼 게다가라는 표현은 순접은 맞으나 장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으나 장점 1과 장점 2가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다른 내용이 추가되겠죠. 열거하면서. 그래서 위아래가 테마가 달라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순접으로 보시면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하죠. 똑같은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게 게다가 장치입니다. 알겠죠? 자, at the same time.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실수.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울고 있기도 하고 웃고 있기도 하다. 자, 이건 동시 동작. 요거 말고도, 자, 여기 혹시 화면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ou have to be firm. 너는 되게 완고해야 한다. But at the same time. 이와 동시에 you should 빠졌습니다. You should be sympathetic. 동시에 완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연민, 동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요. 앞뒤가 대조적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장치도 at the same time. 그래서 역접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빈칸을 보는 거죠. 빈칸을 보는데 블랭크가 2개일 때 위아래 흐름이 더 쉽게 보이는 곳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쉬운 쪽.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프래그머티스트와 비저널이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도 벌써 여기 들어갈 연결어는 이미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어를 모르면 사실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 비전은 알잖아요. 목표, 뭐 이상, 꿈, 그러니까 미래, 그죠? 얘는 미래와 관련이 있고 미래는 경험하지 않는 거니까 새로운 거랑 관련이 있는 쪽에 이 뉘앙스가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비저널이라고 하는 건 공상가, 그죠? 뭐 선지자, 뭐 예견, 통찰력이 있는 사람, 뭐 이상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비슷하게 잡아놓고요. 그래서 비저널이가 등장했죠. 맨 처음에는. 근데 뒤에서는 프래그머티스트, 프래그머틱이 실용적인, 실용주의자들. 비저널이 되게 이상적으로 되게 미래에 아직은 조금 뭔가 이렇게 하는 쪽이라면 실용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죠. 얘네들은 되게 new, 새로운 거랑은 관련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건 안 하려고 하고 실용적으로 딱 되는 거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저널이란 말과 프래그머티스트란 말은 벌써 반대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on the other hand 아니면 at the same time 먼저
이렇게 압축하는 거라고요. 소거하고 남은 건 그러면 뭐예요? 2번 아니면 4번. 2번 아니면 4번. 2번은 역적, 4번은 결론. 위에 있는 내용 정리.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역적, 순적. 이쪽을 잡았으니까 A번 블랭크는 내용이 뒤바뀌는지 위아래 내용이 똑같은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막 디테일하게 해석은 하지 않아도 일단 한쪽을 잡아놓으면 좀 편하다 이거죠. 다음, 만약에 프래그머티스트하고 비전어리한 단어를 몰랐다면 뒤에서의 문맥의 해석으로 그걸 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전어리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들의 산업 부분에서 보는 잠재력을, 새로운 기술. 자, 새로운 비전어리는 새로운 미래의 것을 보는 첫 번째 사람, 최초의 사람이라고요. 뒤에 안 볼게요. 쭉 흘러가고 있고요. 알겠죠? indeed. 이게 반복된 진술.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제일 빠르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래요. 이런 거고요. 그죠? 또 이제 B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식의 뉘앙스가 얘네랑 어울린 거라고 봤다면 first 키워드를 프래그머티스트가 뭔지 누군지 몰랐다면 얘네들은 매우 가치 있게 여긴다 경험을 그들의 동료들의 다른 회사에 있는 동료들의 경험 이미 다른 회사에서 이미 있는 동료들의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새로운 거가 아니죠. 그래서 얘랑 첫 번째 거가 아니죠. 이미 동료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 과거의 그 경험 그거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요. first new하고 요거의 단어의 맥락이 반대다. 단어 뜻 몰랐어도 얘를 역접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럼 얘만 이제 역접인지 순접인지만 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윗문장하고 그 다음 문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점이 위에서 이점이 있다고 얘기했겠죠. 이러한 이점이 올 수 있는데 언제만 오냐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발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온다. 즉 최초로 발견하는 사람들인 거니까 새로운 거,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지 어떤 사람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이점 처음에 선점하는 그 이점이 있으니까 좋다라는 거겠죠. 라는 거죠. 뒤에서 볼게요. 이제 이 내용의 반대이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초를 원한다는 거예요. 최초 얘네들은. 그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뭐를? 사는 거를. 잘 테스트된 상품. 잘 테스트된 상품. 기존의 광범위한 목록, 산업의 참조의 목록의 레퍼런스에 있는 것들에서 잘 테스트된 제품들을 사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기존에 있는 거에 새로운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죠. 기존에 잘 테스트를 이미 했던 검증된 제품들을 살 생각을 안 하고 새로운 거 산다고요. 왜? 아무도 발견하지 않아야 그런 이점이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 위하고 아래 내용이 같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순접. 이렇게 방향을 잡아 놓으면 역접 잡았고, 그렇죠? 순접, 역접 제거하고 정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각 연결어마다의 위아래 논리가 일단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자, 문장 삽입 문제. 문장 삽입 문제도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으나 방법이 있으면 좋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좀 빨라요. 주어진 문장은 무조건 주어진 문장, 그 제시문에서 논리정보장치의 그 힌트를 무조건 얻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주로 연결어, 지시어, 더 플러스 명사에 해당이 되고 지시어에 당연히 대명사 들어가 있고요. 간혹 서치 명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명사,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어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가지고 글의 흐름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됩니다. 지금 주어진 문장은 뭐가 등장하냐면 이러한 질병들 중에 일부가 짧게 살고 나머지 것들은 오래 살더라. 그러니까 질병이
단기간에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오래 가더라 라는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서 이러한 질병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 제시문이 딱 들어가 줘야 흐름이 어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찾아요? 빨리 질병을 찾아요. 질병을 찾고 그 다음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 지시어를 활용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풀면 문제가 쉽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1번 인간이 하늘을 바라봤죠. 그리고 궁금해했죠. 뒤에 거를. 질병 이야기가 없어요. 고대 사람들이 하늘을 실험해가지고 희망했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를 우주에 대하여. 그렇죠. 최근에 일부 영어가 반면에 어떤 영어가 질병 이야기가 없죠. 이번에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빠르게 읽는 거예요. 독해를 자세하게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그 능력치 세워야 되겠지만 문제 푸는 요령에 맞춰서 글을 자꾸 읽을 수 있는 그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요. 질병만 찾으면 이 문제는 답이 된단 말이죠. 얘가 첫 번째 사람이었고 우주를 여행한 과학자들이 연구했단 말이야. 어떤 조건이 지구를 대기권을 넘어선 조건이 무엇과 같을지 상태가 어떤 여파를 우주 여행이 인간의 몸에 영향을 미칠지. 질병 얘기 나왔어요? 여기까지? 질병 얘기 없잖아요. 정답 4번. 없잖아. 다른 게 없잖아요. 알겠죠? 올도절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죠. 심리적, 그죠? 네, 생리적, 심리적 문제들을 언제 지구에 돌아오니까 생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들에 직면하더라. 질병이 생겨서 이러한 질병들이 짧기도 길기도 하고 또 뒤에서 3분의 2가 motion sickness 멀미인데요. 멀미를 경험하기도 하더라. 고통을 받습니다. 라는 거죠. 그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시면 자, 질병 얘기 나온 거에서 먼저 언급한 뒤에 이를 딱 집어넣고 짧다, 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딱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죠? 네. 다음 문제 18번. 빈칸에 들어갈 만한 알문제가 그러시오. 야, 이 문제 아주 좋아요.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도, 보기량을 얼만큼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되게 쉽게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다. 밑줄 친 부분, 이거 지금 빈칸이거든요. 빈칸 유형 알고 보니까 제목 유형과 사실은 되게 유사해요. 제목과 관련이 없는 빈칸 유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 문장 찾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먼저 읽으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빈칸의 위치를 딱 봤더니 하필 첫 문장 다음에 빈칸. 그러니까 99% 주제문. 하필 질문. 의문문 뒷문장이 빈칸.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려고 할 것이고 지가 묻고 답하면서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중심을 던진다. 그러니까 주제 제목을 지금 고르는 문제. 알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고 할 때 질문은 크게 생각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줘야 되니까 질문 자체도 중심 내용과 되게 직결된다고요. 여기에서 있는 테마가 여기에 있는 테마가 당연히 답변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읽어보면 why bother 단어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괴롭히다. 보통 그 목적어에 don't bother me 그게 등장해야 괴롭히다고요. bother이 보통은 괴롭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애쓰다, 신경 쓰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괴롭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why bother?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너 왜 이렇게 애를 쓰냐 이거죠. 왜 이렇게 애를 쓰고 너 왜 이렇게 신경 쓰냐 이거죠. 너 왜 이렇게 신경 쓰냐? 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역사로 왜 이렇게 신경 쓰냐? 근데 무슨 역사냐면 모든 거에 대한 역사로 너 왜 이렇게 애를 쓰니? 물었잖아요. 그렇죠? 핵심 키워드는 사실은 everything이란 말이죠. 야, 너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야? 너 왜 그걸로 이렇게 신경 쓰는 거니? 그게 좋은 거 같은 거야? 아닌 거 같은 거야?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키워드는 everything이라고요. 얘랑 관련이 있는 게 답변에도 들어가야 된다고요. 볼게요. 주제니까 미리 제목을 먼저 보는 거라고요. 자, 과거에는 역사에 대한 연구가 요구하죠. 인챈트먼트가 빠지는 거고 디스니까 빠져나오는 거니까 각성입니다. 각성. 과학으로부터 빠져드는 건데 그거로부터 이제 각성을 요구한단 말이죠. 뭐에 대한 연구가요? 뭐에 대한 연구가? 역사에 대한 연구가. 역사에 대한 연구가.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이 모든 거에 대한 역사. 지금 물어보는 게 모든 것의 역사. 그냥 역사가 아니라고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역사. 근데 지금 복양을 봤더니 네, 얘는 그냥 역사에 대한 연구. 아니, 보통 통상적인 역사는 우리 나라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겠죠. 테마가 지금 안 맞다고요. 또 4번 최근의 역사는 분류가 된다. 여러 가지 분야로 역사? 이 모든 거에 대한 지금 역사 얘기하는 거지 통상적인 그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되게 다양한 분야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언급하지 않은 역사는 통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인 걸 아우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나라에 대한 역사일 거라고요. 정답이 멀어진다고요. 자연스럽게. 3번 오늘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왔다. 우리 세상에 대하여 파편 부분적으로 모든 것 부분 반대로 지금 이어지고는 있죠. 뭔가 이유는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날은 부분적으로. 2번 최근에 최근에 다 똑같은 말이죠. 과거 반대. 자, 과학은 우리에게 줬죠. 많은 영리한 기교들과 의미들을. 그럼 이건 지금 과학의 핵심이죠. 과학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줬다고요. 지금 알겠죠? 네. 이렇게 지금 흘러갔는데 지금 질문 자체는 과학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과학은 줬다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그죠? 모든 것과 파편, 부분은 연결되고 있단 말이죠. 연결성이 있단 말이죠. 자, 이제 D부터 아직까지는 느낌은 딱 안 오지만 어쨌든 모든 거에 대한 역사와 부분적인 거가 반대의 결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낌이 오고, 다시 한번 질문을 봤더니 모든 거에 대한 역사로 너는 왜 이렇게 애를 쓰냐? 애를 쓰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 모든 거를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해라. 이런 느낌으로 직결되게 문제를 찍어서라도 갈 수 있고요. 뒤에서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자, 문학에서 너는 배우지 않죠. 유전자에 대하여. 물리학에서 너는 배우지 않죠.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 이거 예시. 결론. 넌 그래서 뭘 얻어요? 세상에 되게 부분적인 관점을 넌 얻는다고요. 부분. 왜 이렇게 모든 거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애쓰면서 괴로워하니? 오늘은 부분적인 걸 갖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요. 그러면서 뒤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오늘날은 되게 부분적인 관점이 있다 보니까, 통합적이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방향을 잃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자살도 하기도 하더라. 요놈이 또 말한 건 각성인데, 과거 얘기죠. 그럼 이제 반대 현재 과거 얘기했으니까 시점 대조 어딨어요? 투데이. 오늘날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다. 과거에는 통합된 관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부분적인 편파적 관점이더라.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의미가 없더라. 됐습니까? 과거에는 통합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줬었는데, 각성을 줬었는데, 네. 세상과 삶에 빠져있는 걸 줬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더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거를 찾고, 이미 질문 자체가 이미 테마, 이거랑 관련이 있는, 이걸로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해? 이거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거의 반대 부분으로 갈 수 있잖아요. 뒤에서 확인만 해가면서 내려오는 거고, 비슷한 단어들을 같이 묶어주면서, 그래, 이건 반대죠. 과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잡아주는 것. 이런 것이 글을 읽는 요령과 방법. 직관성이란 말이죠. 19번. 일치불일치.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읽어찾기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보라고요? 4번부터 올라간다. 4번. 자, 여성들의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촉진시키죠. 음식 제공 프로그램의 확장을. 그렇죠. 여성들의 수가 찾아야 돼. 여성들의 수 증가를 찾아야죠. 어디 있습니까? 여성들의 수 증가. 찾아야죠. 이렇게 하고 찾는 거예요. 잘 안 보입니까? 여기 있네요. 여성들의 수 증가에 대한 것이 폭발이 연료를 들이부었죠. 촉진시켰단 말이죠. 필요성, 광범위한 위에서 말한 그 음식 제공 프로그램의 더 광범위한 프로그램 필요성을 촉진시켰다. 내용이 일치하네요. 그죠? 3번. 미국 정부가요, 자, 가난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기 시작했고요. 언제냐면 대공황 사태 때. 자, 뭐에도 불구하고 여기 단서예요. 여기까지는 읽고 뒤를 안 보고 문제를 푼 사람은 실수. 음식이 부족해도 불구하고 음식이 부족했어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제공했다. 대공황 사태 찾아야죠. 대공황 때로 이 프로그램은 거슬러 올라가죠. date from. 그리고 필요성, 뭐 할 필요성가 있었냐면 사용할 잉여로 넘치는 농업 상품들이, 생산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 필요성이 합쳐진 거다. 관심. 가난한 가족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관심과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려는 것은 맞는데, 그죠?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넘쳐 흘린 거를 사용하려고, 소비하려고 했다라는 거. 3번이 불일치죠. 그러니까 4번부터 올라가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웬만하면 3, 4번 답이 보이니까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객관식 시험은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2번 확인만 할게요. 2번 미국 학교 음식 제공 서비스가 지금 도와주고 있죠. 가난한 아이들, 이건 벌써 아까 본 거잖아요. 내용 흐름상 똑같을 거고요. 1번 점심을 제공해주는 기능은 이동했다. 가족에서 to 학교로. 어디 있습니까? 그런 표현은. 아까 이거 읽은 데모. 여긴가요? 네. 한때는 가족의 기능이었던 것이, 그죠? 이동했다. to 학교로.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내용 일치 불일치까지 잡았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순서별. 자, 이것도 문제를 푸는 직관적이 있어요. 이 문제 역시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국가직 시험의 난이도가 얼마나 난이도가 하짜리였냐라는 건 원래 순서별 문제나 문장 삽입, 흐름 무관, 이런 식의 문제, 연결어, 이런 식의 문제들이 원래는 좀 어렵게 등장해줘야 학생들의 체감이 좀 높을 텐데, 20번 문제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방법이 뭐냐면, 일단 보기 하는 걸 먼저 확인해봐서, A 앞에, 아니 B 앞에, 둘 중에 하나가 앞에. 엉뚱하게 C 먼저 읽지 말고요. 두 개 먼저 확인. 웬만하면 그래, 웬만하면. 알겠죠? 갑자기 얘만 C, 이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70%, 80% 이상이
앞에는 꼭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가 먼저냐 B가 먼저냐 확인. 두 번째, A, B, C, D. 이제 글을 읽을 때 A, B, C 첫 줄에 논리정보 장치가 있단 말이죠. 그거 찾고. 세 번째, 방향성이 맞지 않는 복양은 속어. 예를 들어 A 뒤에 B인데 예를 들어 복양 중에 1번이 B 다음에 A래요. 그럼 무조건 속어. 정답은 50%. 두 개 무조건 남습니다. 네. 가볼게요. 관건은 2번. 이거는 그냥 얄팍한 기술에 불과하고요. 2번. 뭐냐? A, B, C, D. 첫 줄. 웬만하면 첫 줄에 다 장치나, 힌트가 등장하는데, A번은 in addiction. 이러한 중독은 지시어잖아요. 그럼 위에서 중독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죠. 위에서 중독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A번에서 가리키고요. B번 infect 무슨 장치? 자,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반복 재진술. 즉 재진술. 자, 위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이 똑같다. 3번 but 역접 장치. 동시에 search ready access search 명사. 아까 얘기했죠. 지시어라고. 그럼 C번은 뭐가? C번은 뭐냐? 그러한 ready 준비되니까 빠르죠. 그러한 빠른 접근 to web 인터넷으로 해. 그러니까 그러한 빠른 접근 어디로? 인터넷으로. 위에서 그렇게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C를 던진다. 이해됐어요? 최신문. 한국은, 남한은 자랑하고 있죠. Being the most wired. 철사, 컴퓨터로 연결된 나라. 요거를 우리가 뭐 인터넷이 잘 갖추어진 나라. 지구에서 가장 인터넷이 잘 되고 있는 나라. 우리가 5G가 우리나라가 또 최초로 개통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인터넷화된 나라 중이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인터넷이 잘 된다고요. 자, 이거 다음에 아까 A번이 뭐였어요? A번은 이러한 중독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죠. A번을 앞에다 배치할 수 없다. B번은 뭐였죠? 오케이. 그럼 B죠. 왜? 알고 봤더니 어떠한 나라도 완전하게 인터넷을 포함시켜서 이용하는 나라는 없더라. 한국이 최고더라. 남한이 최고더라. 이거랑 얘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같은 말. 그리고 나서 C번. 여기 중독 이야기가 B번 다음에 중독 이야기가 없잖아요. B 다음에 A번 중독 붙일 수가 없다고요. B 다음에 A번 붙일 수가 없다고요. 정답. 빨리 푸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설명한 거죠. 한국만큼 남한만큼 인터넷을 그렇게 잘 활용하는 나라는 없는데 그렇게 인터넷을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come at a price, 수거. 대가가 오더라. 결국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좋았는데 대가가 있더라. 갑자기 그걸 부르기 마이너스. 그래서 but. 됐어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대가가 있더라. 알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막 사로잡혀 있는 유저들이에요. 결국은 뭐 하냐면 cannot tear away. 떼어놓다. 떼어놓지를 못해요. 컴퓨터 스크린으로부터. 항상 계속 붙어있다. 이러한 중독이 즉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C 다음에 A.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됐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마치면은 일단 20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모든 문장을 자세하게 해석하는 식의 해석 강의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실전에서 빠르고 직관적으로 풀 거냐라고 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법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하게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방법론은 하나하나씩 훈련 과정을 통해서 쌓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영독사에서는
이런 훈련 과정을 주 5일 동안 진행하고 있어서요. 영어가 좀 많이 고민 학생들은 영독사는 영어 전문학원, 영어만 전문적으로 주 5일 동안 저희가 훈련시키고 방법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오셔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국가직 영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